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선 어떤 내용이 오갈지, 윤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지금 조금 전 윤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3차 변론 기일 이후에 탄핵 심판 기일에 앞으로 가급적 매일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번 기일에서도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면서 직접 답변을 할 의사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4차 변론기일에서는 어떤 내용이 어떤 절차로 해서 진행됩니까? 오늘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올 예정인데요. 김 전 장관은 1.3 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 건의부터 시작해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목이 되는 인물인데요. 앞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 군대 침입, 그리고 사법부 인사 정치인의 체포 지시, 그리고 포고령 발표 등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주요 진술,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 그리고 포고령 작성,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서 사실이 아니라거나 그 취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김 전 장관 신문에선 이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원래 증인 채택이 됐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오늘 변론기일 내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국회 측의 주신문 그리고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네. 아마 1시간 반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김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했냐에 따라서 이 헌법심판 자체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 엄청 시간을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가였던 윤 대통령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직접 반대 신문을 할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그동안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국회가 이전 변론기일에 앞으로 증인신문에서는 그 윤 대통령 측과 그리고 증인 사이에 가림막을 세워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증인들도 나와서 이 심판에 출석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매일,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신문 기일을 잡아놨는데요. 네. 다음 달 13일 8차 신문 기일까지 미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7차 기일, 그러니까 2월 11일까지죠. 이때까지는 계속 증인 신문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이 지난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반부터 1시간 반씩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요. 6일부터는 오후가 아니라 오전부터 기일이 진행되는데 네. 오전 10시 반부터 김현태 특전사 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오후 3시 반에는 박춘석 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오고요. 11일 오전 10시 반부터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그 사람들을 약 20여 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상태인데 이 중에 증인이 추가 채택이 되면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모두 채워졌을 경우는 9명인데 지금 현재 8명이어서 지금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게 헌재에서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2건이 있습니다. 네. 2건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에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다투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행 중이던 당사자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러면서 낸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입니다. 그 두 재판의 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재판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네. 우리 헌법 제111조 3항이 9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이 됐다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즉 임명을 안 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네. 어제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법상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고 있을 뿐이어서 재판관의 임명 시기나 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관행이었고 이게 합의된 대로 임명을 하겠다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다. 뭐 이런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게 핵심 쟁점이죠. 네. 그러니까 최 대행이 답변서에서 예컨대 명백한 재판관의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혹은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날치기를 했다, 거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예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거치지 않은 경우를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 이거랑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국회가 보낸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에서는 3명의 후보자가 추천이 되어 있는데 권한대행이 이 중에 2명만 합의가 돼 있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가 없다고 본 근거가 뭔지 이걸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거 결론 언제 나오는 건가요?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어제 이제 변론을 종료했기 때문에 선고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소원 사건도 양측의 답변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라 당장 다음 달에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